University of the People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University of the People은 미국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어, 등록금이 거의 공짜인, 완전히 공짜는 아니지만 거의 공짜인 대학입니다. 아이비리그에서 쓰는 아이비리그에서 쓰는 커리큘럼에 버금가는 좋은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고, 입학 절차가 아주 간단한, 전 세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학교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립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 배경을 보시기 위해서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a new model of higher education. A model that once expanded can enhance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millions of creative 이 설립자가 테드에 나와서 한 연설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2009년에 University of the People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and 네, motivated 원래 그러니까 이분은 유럽에서 온라인 칼리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가지게 된 생각이 훌륭한 교육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실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재정 상태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좋은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9년에 설립을 하게 됐고, 그때는 지금같이 이런 피도 없어서 완전히 공짜로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헤이리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 클린턴 행정부가 아니고 클린턴이 만든 클린턴 글로벌 이니시에이티브라고 있었죠. 이 조직이 이제 그때 헤이티를 많이 도와줬는데, 이 조직과 조인트를 해가지고 어, 대학 교육을 헤이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가 좀 더 안정적이 돼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2년 후에 빌 게이츠 멜린다 펀드라고 있죠. 거기서 펀드를 받아가지고 정식 인가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인가를 해준 곳이 그때 캘리포니아 뷰로 포 프라이빗 포스트 세컨더리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의 사립대학교에 어크리디트를 해주는 그런 에이전시에서 인가를 받게 되고, 나중에 Distance Education Accrediting Commission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전국을 관할하는 기관인데, 이거는 지금 이 두 개의 기관 모두 US Department of Education,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교육부가 되겠죠. 교육부에서 인정을 받은 에이전시입니다. 그 에이전시에서 이 전국적인 온라인 교육으로서의 어크레디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설립 당시에 이 설립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뭐 NIU 뭐 비즈니스 스쿨 학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예일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유수한 학교의 학장이나 교수들이 참여해서 이 커리큘럼 만드는 거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커리큘럼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University of Edinburgh, UC Berkeley, NIU, Yale 이런 학교들과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이 University of the People 졸업생 중에는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은 편입이나 대학원 같은 곳으로 입학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비는 처음 등록을 하게 되시면 어플리케이션 피라고 60불을 내시게 되고요. 그리고 과목 하나 들을 때마다
파이널 이그잼을 보게 되는데 파이널 이그잼 피를 내셔야 됩니다. 그게 100불이고요. 그래서 보통 학부 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과목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4,000불 정도가 4년 동안 내게 될 총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거의 400만 원이죠. 400만 원을 1년 동안, 아니, 1년이 아니고 4년 동안 내게 돼 있습니다. 이걸 뭐 한꺼번에 내는 건 아니고요. 그때, 어, 파이널 이그잼 볼 때마다, 기말고사 볼 때마다, 시험에 드는 비용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공은 모든 전공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학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퍼블릭 헬스가 있고요. 대학원은 지금 MBA하고 에듀케이션 파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기는 그러니까 1년 동안 5학기가 있습니다. 5학기가 계속 있고 그 한 학기는 그러니까 계산하면 2달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2달 지나서 또 한 학기가 끝나고 또 다시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5번의 학기가 1년 동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과 과정이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아카데믹 캘린더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카데믹 캘린더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미 1, 2, 3, 4, 5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시작하는 날이 9월 3일, 11월 12일, 1월 28일, 4월 8일, 뭐 6월 17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 날짜 중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미래 날짜에 학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덧붙일 얘기는 그러니까 한 학기가 2달이라 했죠. 그 두 달 동안 만약에 2과목을 듣는다면 풀타임 학생으로 간주라고요. 한 과목만 듣는다면 파타임 학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2과목 듣는 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센 커리큘럼이고 그러니까 아이비리그에 거의 버금가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아주 세게 공부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또 숙제도 많이 나오고 학기는 또 짧게 있기 때문에 한 학기에 2과목 듣게 되면은 상당히 공부할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학교로의 편입과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잠깐 웹사이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들에서 크레딧을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UC 버클리에서 가는 학생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포드 그레지엣 스쿨에서도 학생들을 받아주고요. 물론 이런 건 다 우수한 학생들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학하려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너십 있는 학교들, 그런데 뭐 NIU라든지, 예, 그런 영국의 스쿨이 그 에딘버거라든지 뭐 그런 데서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학점을 인정해주는 학교도 있고 안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대학원 같은 경우도 그것도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 뭐 외국 유럽에서 만약에 학교를 진학한다 그래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 학교로 그러니까 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이 학교를 진학한다면 그런 그 장기 플랜을 이 학교 측하고 쭉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대학원에 가는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 학교 측에 문의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대학원에서 이 학교에 뭐 크레딧을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그 대학원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든가 그래서 좀 본인이 이런 사실들을 확인해 보는 절차를 꼭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뭐 저도 직접 이 학교를 경험해 봤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여기서 보여드리지만 또 이게 정책이란 거는 그 팔러시가 계속 바뀌고 학교마다
또 뭐 정확히 가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정보는 학교 측하고 꼭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트랜스퍼 학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기 예. 탑피플하고 파트너가 있어서 버클리 그래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받은 학생이 편입을 했다. 탑 퍼포밍 학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인 경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쭉 적고 있습니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학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네요. 근데요, 이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교를 진학하려면 뭐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레커멘데이션 레터도 교수님들이나 뭐 선생님들한테 받아야 되고 또 뭐 에세이도 써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그런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입학할 경우는 그냥 내가 그러니까 영어권이 아는 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인 경우는 물론 이제 고졸 졸업장이라든 검정고시 이런 합격증을 제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영어권의 학생은 영어 시험 점수를 제출하던가 아니면 그마저도 준비가 안 됐으면 입학을 하면 바로 잉글리시 컴포지션 클래스, 컴포지션 1 클래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통과하시면은 C 이상을 받아서 통과를 하시면은 바로 전공으로 accept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은 토플 말고도 지금 토플 점수가 적혀 있죠. 토플 말고도 또 그쪽에서 인정해주는 영어 시험 다른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게 IELTS 이런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Pearson Test of English 이런 것도 있고요. 아카데믹 테스트. 그다음에 Econ English Proficiency Test, 뭐 ACT Compass English Proficiency Test, 뭐 Cambridge English Force FC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 점수들이 그러니까 제공할 수 있는 점수들이 있으니까 계획을 짜셔가지고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업 진행 방식은 그러니까 일단 내 해야 될 과제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달 동안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숙제가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을 읽을 거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목요일에 시작하고 모든 과제의 데드라인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 디스커션 포럼이라 해서 그 주의 주제에 해당되는 게 나오면 거기에 이제 디스커션 라이팅을 올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글을 써서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이 쓴 디스커션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고 그 학생들의 점수를 채점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제가 나오면 그 숙제를 제가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출한 숙제는 그 다음 주에 다른 학생들이 읽고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다른 학생들이 저번 주에 제출한 숙제를 3개 이상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디스커션 포럼 라이팅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내 홈워크 숙제하는 라이팅 큰 숙제죠.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 숙제 평가해 주는 거 3개를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러닝 저널이라고 이거는 이제 교수님한테 내는 레포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내가 이제 쓸 내용들을 적어서 내고 그러면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 수업은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뭐 코세라나 뭐 다른 것처럼 완전히 비디오만 올려서 뭐 시험 보고 그런 수업이 아니고요. 실제로 교수님하고의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수님 말고 또 어드바이저라 그래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학생들이 잘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그거에만 관여하는 그런 사람을 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이 그 어드바이저가 바로 할당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딱 그 공부 이외에 그러니까 그 과목 말고 다른 것들 뭐 수강 신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업무 그 학생으로서 해야 될 업무에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질문하면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는 편입니다. 네, 이 학교는 사실은 어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학교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교수건 아니면 어드바이저건 다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도 안 받고 이런 일을 하냐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뭐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보면은 진짜 학생들을 좋아하고 또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어떤 좋은 의지를 갖고 하면서 또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기도 했고, 저희 딸애가 여기 MBA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희 딸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리뷰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 수업 진행 방식이 그렇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숙제는 그런 식으로 해내고요. 그 다음에 뭐 교과서나 리딩 머티리얼 이런 거는 전국의 그 대학교들이 공유하는 그런 도서관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책들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있고요. 시험은 이제 주마다 해야 될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파이널 시험을 보게 되는데, 파이널 시험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집에서 보게 되는데, 이게 그 시험 감독이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 감독이 자기가 따로 없을 때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내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자기가 아는 어떤 지인들한테 가서 너가 시험 감독을 좀 해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스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학교 측에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그 사람의 정보를 보고 오케이가 떨어지면은 이제 제가 시험을 볼 때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 감독을 보겠죠. 그 다음에 시험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감독이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무 부정행위 없이 시험을 치렀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시험 점수가 채택이 되는 거죠. 시험 내용이.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퀄리티 오브 스쿨에 그럼 과연 이 학교의 질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 학교를 처음 접하면서 든 생각이 아니 학비가 이렇게 싼데 학비 계산하면 사실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학비가 이렇게 싼데 과연 이 학교가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칠까? 그런 질문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등록을 해서 수업을 들어봤는데 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리뷰를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링크를 제가 쭉 모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 사이언스 지금 공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나름대로 제가 보기엔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Where I work to talk about a different university, University of the People. So about a year ago, I decided to pursue a computer science degree. As a kid,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그러니까 저기 유튜브에 올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코딩을 좀 했었고, 그래서 코딩을 늘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뭐 유튜브, 뭐 유데스티 이런 거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기초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온라인 스쿨을 알아보다가 이 학교를 알게 돼가지고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USC, 그러니까 University of Southern USC, University of US, Southern California인가요?
서던 캘리포니아. 거기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 USC는 그러니까 서부의 NIU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 그 학교 위치가. 그러니까 랭킹이. 그러니까 USC에서 지금 낮에는 일을 하고 이제 저녁 때 그 University of the People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 학위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사회에 나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미 다른 4년제 대학을 나온 학위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의 학위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 줄까는 자기한테는 크게 걱정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아마 이 학교에 학위만 가지고 있으면은 걱정할 수도 있을 거다. 특히 대학원을 갈 때는. 왜냐하면 모든 대학이 인정해 줄지 안 해줄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가는 데는, 그러니까 뭐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막 이스태블리시된 뭐 그런 대형 회사가 아니고 주로 이제 그 직원의 능력을 보는 그런 스타트업 회사 같은 데 들어가는 데는 학교 졸업장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다. 그런 회사들은 보통 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회사에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분이 또 말씀하신 게 교수님들의 수업은 어땠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첫 번째 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이 UCLA에서 가르치는 분이 자기한테 이제 그 수업 담당이었는데 너무 잘해줘가지고 굉장히 좋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진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리뷰가 지금 큐어라는 그 미국의 지식인 같은 그런 웹사이트인데 여기는 질문을 이제 던지면 답들을 올리는데 답을 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는 어디서 일하고 이름은 뭐고 이런 것도 굉장히 실명으로 되게 정확히 밝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기가 올린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성의를 해서 답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게 많으세요. 갖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이 좋은 답들을 많이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큐러라라는 사이트를 어떤 자료를 찾을 때 한 번씩 가서 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리뷰 답변다는 웹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학교의 유니버시티 피플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거든요.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다는데 이름은 안 밝혔네요. 이 사람인 같은 경우는 이 학교에 대해서 이 질문이 인플로이어들이 어떻게 보냐 뭐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정식 인가를 받았고 UC 버클리하고 파트너십이 있고 NIU하고도 파트너십이 있고 그리고 아이비리그의 스쿨의 프로페서들이 가르친다.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비리그 출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다 실력 있고 잘 하십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확실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크레딧을 인정하기 때문에 칼 스테이트 뭐 이스트베이나 뭐 롱비치 이게 다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그 여기 나와 있는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스탠포드를 나오시고 하버드 펠로우고 뭐 전직 교수 디렉터였다. 뭐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봤냐면 자기가 보기에는 그 학교는 대부분의 대학원의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를 못 맞추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미니멈의 리콰이어먼트 못 맞추기 때문에 자기라면 받아주지 않을 거다. 그치만 만약에 직장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뭐 결론적으로 바럼 라인이라 되죠. 바럼 라인은 결론적으로 뭐 뭐 다른 회사가 어떻게 보든 결국 나는 회사에 들어가는 건 한 회사니까 나를 뽑아줄 회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음. 근데 뭐 그래서 자기가 그런 모든 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There are many other options to get the skills you need for job.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직원을 볼 때는 그 어느 학교 출신인가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를 크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꼭 어떤 이름 있는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력만 있다면 그거를 뽑아줄 수 있는 회사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뭐 아직 이렇게 직업을 밝히지 않았는데 여기서 뭐 예, 이게 좀 약간 요약을 한 거거든요. 뭐 크레디션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 퍼포밍 퀄리파이드 학생은 UC 버클리나 예일 로스쿨 NIU에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 학교가 지금 또 이렇게 그 아랍의 아부 두바이 쪽에 캠퍼스를 또 하나 참. NIU가 캠퍼스를 아부 두바이 쪽에 만들었는데 유피플 학생들을 잘 받아주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런티어 얘기. 선생님들이 다 발런티어고 유엔하고 클린턴 글로벌 어소시에이트에서 인정을 받고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빌 게이트가 이제 돈을 댔었고 휴렛 패커드하고 HP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고요. 또 인턴십도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 그 얘기 나오죠. 휴렛 패커드 앤 마이크로소프트 인턴십 투 이치 스튜던트. 스탠포드에서 또 그레듀에이트 스쿨에서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나이가 전에 작은 그 CPA 회사를 운영했었고 35년 동안 그러니까 어카운팅, 그러니까 회계 쪽에 일을 하셨던 분이죠. 이분은 뭐라고 써놨냐면 50년, 60년대에는 온라인 스쿨은 나띵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시기를 거쳐온 사람들한테 그 온라인 스쿨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전히 인식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죠. 뭐 첫 번째 랭킹 학교는 아이비리가 노틀담, 미시건 뭐 이런 학교들이고 두 번째는 뭐 이렇고 그 유니버스 피플 스쿨 같은 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피어 리뷰.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도 되게 부정적으로 썼는데 피어 리뷰 is nightmare. 그러니까 매번 학생들한테 내가 다른 학생의 거를 점수를 매겨야 되거든요. 그건 아주 그게 싫어서 공부를 하다 그만두신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 기억엔 그 두 가지가 피어 리뷰가 싫어서 그만뒀다는 분이 있었고 또 하나 또 이유가 있었는데 어크레디션이 걱정된다 그랬나?
예.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써놓으셨어요. 여기는 뭐 링크드인에 보니까 졸업한 사람들이 다 잡을 잘 잡고 지내고 있다. 뭐 그렇게 써놓으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재학생들이 진짜 좋은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나는 이그젬플 중에 하나가 시리아의 그 레퓨지 캠프에서 이 학교에 이렇게 등록을 해갖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미국 교육이 대학 교육이 정말 우수하거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학을 오는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아까 며칠 전에 어떤 분도 그러셨는데 세계 그 대학 랭킹을 보니까 탑 10이 다 미국 대학이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학교의 그 뭐 연구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교수님들의 가르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가 뭐 꼭 너는 1등만 하는 학생들만 나는 최고라고 생각 그런 자세가 전혀 아니고요. 모든 학생들의 그런 잠재력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최고가 되게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게 뭐 교수님 개인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학교 전체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게 돼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미국 학교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꼭 그게 뭐 아이비 리그인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들, 그다음에 뭐 퍼블릭 그 스테이 유니버시티, 심지어 그 그 그 커뮤니티 칼리지라 그러죠. 그런 학교들도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계속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 교육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하기 쉬운 부분이 이름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칼리지는 2년제니까 한국의 전문대하고 똑같다. 이렇게들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니버시티 오브 피플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한국의 방송통신대하고 똑같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하시고 이제 더 알아보시려고 하질 않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전문대를 나온다고 해서 뭐 서울대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대학원을 가가지고 뭐 대기업에 들어갈 확률은 정말 정말 적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미국의 그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학생들을 그냥 뭐 시험도 필요 없이 그냥 다 모아서, 그 그러니까 그 편입할 수 있는 그 한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편입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뭐 주립대나 이런 데 편입을 하게 되고 그 편입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미 칼리지에 갔다가 UC 버클리에 편입하고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 대학원을 가가지고 뭐 예. 나중엔 뭐 삼성의 그런 그 뭐 상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지금 그 스탠포드 대학교 지금 그 테크놀로지 에듀케이션 뭐 하여튼 그쪽으로 해서 그쪽 학장을 맡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하나 얘가 어떤 거냐면 그분이 정확히 어떤 학교를 갔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맨날 꼴찌를 하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음악 관련된 수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해내는데 영어를 워낙 못하니까 그냥
숙제를 제대로 못 해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수가 따로 불러서 너가 숙제를 왜 이렇게 못했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가 딸려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 한 얘기가 이 수업은 음악 수업이지 영어 수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국말로라도 그걸 리포트를 써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말로 리포트를 써갔대요. 그랬더니 교수가 불러가지고는 그 영어 사전을 옆에 갖다 놓고 자 이거를 지금 영어로 한번 나한테 번역을 그러니까 좀 그 사전을 하나하나 이렇게 단어를 찾아가면서 영어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사람이 A를 받았다던가 뭐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겪고 나서 이 사람이 교육에 대한 그 자기의 가능성, 이 나라에서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겠다는 거에 대한 그 문이 확 열리는 계기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예, 지금은 굉장히 활동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분, 기술부였나요? 뭐 하여튼 그런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은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컨셉은 그냥 좀 준비가 된 학생을 뭐 학문적으로 나가든 아니면 뭐 직업적으로 나가든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중간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교를 가지고 한국의 전문대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은가. 또 이런 학교, 이 유니버시티 오브 피플을 가지고 방송대학하고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그거는 너무 사실 잘못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뭐 이 학교를 졸업해서 뭐 대학원을 간다던가 뭐 스탠포드 대학을 간다던가 그런 길들이 열려 있는 거니까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떤 거 리뷰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 일본에 있는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그 일본에 있는 커다란 은행의 매니저가 한 얘기가 자기는 인터뷰 하겠다고 유니버시티 피플 나온 학생 인터뷰 하겠다고 해보겠다. 그러니까 실력이 중요하지 네임밸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여기에 올린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리뷰는 이 여자분은 이제 MBA 과정을 하시는데 이제 뭐 정식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MBA를 하고 취직을 했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력 단절됐다가 MBA 과정을 하고 나서 취직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그레듀에이트 스쿨이 지금 대학원이 MBA하고 에듀케이션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에듀케이션은 이 사람이 지금 Dean of Education이거든요. I'm the Dean of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the People. I'm also a professor of history and education here at New York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the People provides access. 그러니까 뉴욕 대학의 NIU의 그 에듀케이션 히스토리 뭐 그쪽에 교수님이신데 이 유니버시티 오브 피플의 지금 대학 그 교육학의 대학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이분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UOP의 그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IB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인터내셔널 바클러리트 프로그램이라고 이거는 이제 인터내셔널하게 만든 그 굉장히 제가 리거러스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리거러스한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러니까 리거러스하다는 거는 굉장히 제가 빡세단 말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빡센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를 만든 그 조직이 있고 이 프로그램을 주로 어디서 쓰냐면은 그 뭐 사립학교나 그 좀
좀 이름 있는 명성 있는 사립학교나 아니면은 과학영재학교, 국제학교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우수한 커리큘럼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를 만든 협회하고 합작을 해서 이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들은 사람의 리뷰가 비디오로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은 원래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다른 인가받은 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실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이 UOP의 에듀케이션 공부를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때 그 다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여기 UOP에서 배우는 내용이 자기가 실제 지금 학교에서 써먹어 보니까 훨씬 좋더라. 예, 도움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이 학교에 대해서 들어가기가 정말 쉽고 학비가 정말 싸고 커리큘럼도 굉장히 좋고 그렇지만 단점은 뭐 이렇게 완전히 뭐 이 학교를 들어오면 취직이 보장돼 뭐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원래 온라인 교육이란 게 좀 그렇잖아요. 나라의 그 전체적인 인지도가 인식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학교를 제가 보기에는 뭐 모든 사람한테 맞는 학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런 학교 이 시스템이 꼭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뭐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도 없고 또 뭐 당장 어려운 수업, 영어로 된 어려운 수업을 듣기가 정말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들은 이 학교 수업을 좀 들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한국에서 이제 영어 수업을 이거 완전히 미국 학교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 학교의 수업을 좀 들어보면서 좀 워밍업을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뭐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시든 뭐 편입을 하시든 뭐 아니면 대학원을 가시든 그렇게 이제 진로를 잡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요즘은 워낙 또 기술이 워낙 발달된 그 어드밴스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니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른 좀 어드밴스드된 기술들 AI나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다른 온라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유데스티나 이런 데서 좀 핫한 기술들을 좀 익히면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 같은 데서 잡을 기회가 상당히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영어가 일단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뭐, 내가 지금 나이가 뭐 40이고, 난 직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이유는 뭐냐면, 한국 교육만 받다가 미국 교육을 받아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내 자신을 보는 시야, 인생을 보는 시야, 세계를 보는 시야가 확 180도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육의 기본은 이런 건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조금만 실수하면은 막 뭐라 하고, 그래서 주눅 들어서 잘 못하게 되고, 저 자신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게 되고, 그런 게 굉장히 전반적인 문화인데, 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뭘 실수를 하면, 괜찮아. 계속 노력해. 잘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문화?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도해,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는 거를 계속 시도하게 이렇게 좀 격려해주는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다가 또 문제 해결을 굉장히 잘해요. 미국 사람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사고방식,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실용적으로 풀어가는 거. 그러니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미국 교육이 굉장히 좋은 게 형식을 그다지 따지지 않아요. 그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것들을 잘 배울 수가 있다는 거. 내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그런 저를 옆에 지켜본 아이들한테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이 공부로 뭐 크게 엄청난 뭔가 변화를 일으킬 확률이 적을지라도 저는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내 아이들의 글로벌로 향한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열심히 사시는데 가장 부족한 부분이 그 글로벌 마인드거든요. 근데 그게 부모가 없으니까 아이들한테도 키워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뭐 내가 워낙 견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시도해 보면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두려움이 항상 가장 큰 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한테 계속 그런 쪽으로의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자꾸 들어보라 그러는 게 사실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내가 아무리 플랜을 하고 그래도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지, 발전해 나갈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게 사람 인생이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때, 변화가 아주 빠른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이걸 써서 도대체 뭘 하지?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던 사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보기에 이제는 평생 교육 시대인 것 같습니다. 대학 공부 끝. 나는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해.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끝없이 본인을 업데이트 시켜야 되고, 아니 뭐 그걸 꼭 괴로운 작업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계속 발전시키면은 물론 여러 가지 기회들도 올 테고 내 자신도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음. 그런 측면에서 그냥 평생 교육의 한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또 새로운 것을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좋으니까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교수님들도 성실하고 학생들한테 애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를 저한테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만 원 투자하고 뭐 영어 공부도 되고 또 이제 전 세계 사람들도 만나보고 뭐 그런 또 새로운 견문도 넓히고 뭐 지식도 넓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래 유튜브 아래 제가 지금 자료를 모아놓은 그 웹사이트 링크를 올리고, 저한테 컨택할 수 있는 메일 어드레스를 올릴 테니까요.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뭐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밑에 코멘트로 달아주셔도 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즐거운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이.